더 공부해봐야겠다. 융합예술에 대해 잘 알아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융합예술 기술연계 세미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융합예술기술연계 세미나는 6개월의 그 원별 그리고 전공별 특성에 적용 가능한 그 문화기술 분야의 현장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신융합기술의 어떤 동향과 사례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 3월에 웨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출신의 이정섭 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우선 무용원에 계신 교사 강사분들과 그리고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그 무용기술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어떤 교류 효과가 확인이 되어서 이제 이후에 총 6분의 이제 현장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조금 영상원, 미술원, 전통원, 음악원, 무용원, 연극원, 뭐 6개원 모두에 조금 전반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문화기술 연구 및 사례 등을 공유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두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전문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한예종 융합예술센터 아트콜라이더 랩을 통해서 계속 교류를 함으로써 그런 새로운 기술 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융합예술 기술연계 세미나에서 다양한 융합예술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각각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어떤 특정 원에만 국한되는 기술 연계 지점보다는 다양한 원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정섭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무용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인공지능과 예술이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던가 영상이라든지 어떤 전시 쪽에 포커스가 된 케이스, 전통 문화 쪽에 포커스를 둔 케이스, 뭐 음악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뭐 미술원이라든지 공통으로 좀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주제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분들을 모시는 게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가 전 회차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잖아요.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 뭐 기관들에서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현장에 직접 모시기 어려운 분들, 해외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온라인 상에서라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지점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일 경우에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청중과의 인터랙션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많다 보니까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고 그것을 이제 듣는 청중분들 같은 경우에도 답답함 같은 거는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직접 다 만나 뵙고 싶었지만 그게 이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움으로 크게 남는 것 같습니다. 융합예술 기술연계 세미나에서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은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융합예술기술연계 세미나에 대한 정보는 6개월 협력 연구개발 사업이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은 관련 웹사이트에다가 아주 간략히 기재를 해놓으려고 해요. 이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하셨었던 분들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내용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막 이곳저곳을 다녀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한예종의 융합예술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보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융합예술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융합예술
예술이라는 것은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는 존중과 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융합예술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분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융합예술이라고 했을 때 그런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어떤 그 예술을 바라보는 태도랑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예술을 바라보는 태도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같은 예술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그랬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예술을 대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해야만, 그리고 상대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예술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되게 시행착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오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융합이라는 본질을 조금 더 더디게 만드는 지점이 확실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언어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깔려 있다면 그 위에서의 이제 일들은 결국 사람 대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좀 자연스러운 융합 예술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야지만 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교내에서 융합예술이 어떻게 확장되었으면 하시나요? 우선은 융합예술센터의 아트콜라이더 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트콜라이더 랩을 통해서 가장 먼저 좋은 어떤 뭐 정보나 기회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있는 지점은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융합 예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아주 단순한 웹사이트 내에서 내가 어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쉽게 트래킹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에 동의하는 또 다른 어떤 학생들이 협업을 좀 제안하거나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제로 융합예술을 하는 친구들을 찾아가 보세요.